안녕하세요. 건강한 보험, 알뜰한 보장까지 책임지는 슬기로운 보험 생활의 MC 조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까지 확실하게 참견해 주시는 슬기로운 보험 생활의 안주인이시죠? 이수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살림의 재미를 느껴가며 30대 주부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자 이수지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니, 이수지 씨, 저 이제 2회차잖아요. 그렇죠. 1회 출연 이후로 어떤 좀 뭐 달라진 변화 있습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주변 분들에게 네 보험에 대해서 뭐 좀 아니? 이거 확실히 보상이 되는 거니?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하면서 네, 이렇게 네. 참견을 시작했더라고요. 참견 잘하고 있네요.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알아서 다 뭐 짜주시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았어. 잘 몰랐고. 맞아요. 내가 관심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보험이란 그러니까. 거. 근데 이 슬기로운 보험생활 이 이후로는 굉장히 이제 처가나 본가나 저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그 저번에 그 들었던 게 뭐죠? 꼬치꼬치 깨묻게 됐습니다.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체크하게 되죠. 준현 네. 씨도 보험의 맛을 알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뭔가 생활의 활력소가 될 슬기로운 보험 생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든 보험이 더 이상 신경만 쓰게 하는 뭔가 그 애물단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의 미래와 행복을 설계하는 보물이 된다는 그치. 그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내 보험을 보물로 만들어주실 전문가분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그렇죠. 모셔볼까요? 네. 자, 나와주세요. 아, 든든하다. 네. 야, 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야, 보험의 옳고 그름 내가 판단하리라. 안녕하세요. 보험 토청천 현준호 전문가입니다. 귀에 쏙쏙, 머리에 쏙쏙, 보험계의 1타 강사 임수연 전문가입니다. 보험계의 아이돌, 보험계의 BTS가 되고 싶은 전정훈 전문가입니다. 보험계의 BTS라는 정보 입수했습니다. 이거 확실한 건가요? 팩트입니까? BTS 하면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보험 업계를 정직하고 밝게 빛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수 전문가님이 저희 사촌 오빠를 닮았다는 아, 정말? 네, 그런 기분이 있는데 혹시 저한테 좀 약간 핏줄이 뭐 끌린다 이런 느낌 드시지 않나요? 그분이 눈이 저처럼 이렇게 좀 날카로우시죠? 예, 쌍꺼풀이 없는 예. 무쌍. 눈 작은 사람이 다 닮았어요. 아, 그런가? 왜냐하면 제가 또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은요, 저희 진짜 남매 같지 않습니까? 싸이 형님 보이고. 싸이 형님 보이고. 좋습니다. 대중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시죠. 아, 근데 우리 전문가님. 현정현 전문가님이 좀 약간 포청천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수지 씨한테 딱 걸렸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현주 네. 전문가님. 괜찮으시죠? 제자리에만 갖다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현정현 전문가님, 보험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자신 있다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보험도 옷하고 똑같거든요. 옷. 예, 정말 내가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와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오리털 롱패딩 입고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아,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알래스카에 있는데 네.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옆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아니, 예. 보험 포청천 하니까 네. 좀 뭔가 무서운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코디네이터라고 말씀 또 그러니까. 하시니까 되게 익숙하고 친숙하고 현명하게 또 선택해 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확 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임수연 전문가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아니 얼마나 귀에 쏙쏙하게 강의를 하시면 일타 강사, 보험계 쪽집게. 일타 강사. 네. 그 보험이 많이 어렵잖아요. 예, 들어도 잘 모르겠고. 복잡해요. 네. 오늘은 제가요, 시청자님 제 목소리가 귀에 쏙 들어오는 순간 네. 한 번에 머리에서도 쏙쏙 이해가 가게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버팀목이 되는 보험의 모든 것, 슬기로운 보험 생활. 자, 이 시간은요, 오늘 이 보험이라는 주제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보험의 핫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한 3년 전에 위암 2기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암이라고 하니까 되게 막막하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그것도 너무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유, 아이 아이도 걱정도 있어요. 많이 되고 이렇게 젊으신데.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요즘 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암에 걸리는 거. 그렇군요. 그냥 다 돈이 제일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치료비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또 신랑이 매벌이를 하다 보니까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상황인데 고지서는 쌓여가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진짜 계속 지출이 생기니까 사실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니까 난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참. 아니요,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었고요. 하나 드러났던 게 실손보험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암 보장이 잘 안 돼서 1,0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치료비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 치료비가 6천만 원, 7천만 원. 아유, 이게 실비에서 제가 또 한도가 감당해야 초과된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보험으로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주위에서 그랬었거든요. 암보험 하나는 드러나야 된다. 젊을 때는 그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병에 걸리니까 그때서야 암보험 하나 들어놓을 걸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 이봄 주제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암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젊으신 주부님이신데 네. 벌써 위암 2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해서 또 치료를 받고 계신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네요. 네. 아니, 지금은 사실 좀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고 또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전문가님들 그 인터뷰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좀 속상했던 게 이제 예. 실손 의료비만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좀 암보험을 좀 미리 잘 준비했더라면 이게 마음에 부담 없이 치료에만 좀 전념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병원 갈 때마다 우리가 사실상 이 나가야 되는 지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쌓이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보험을 좀 들여놓을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뭐 이렇게 지낼 때는 잘 모르는데 그렇죠. 또 이런 영상을 보니까 또 경각심을 확실히 느끼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오늘 이 보험 주제에 대해 뜯어보고 씹어보고 속속들이 맛보는 요모조모 보험 레시피 순서입니다. 자, 현대인의 여러 사망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만큼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질병인 암보험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암보험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은 무엇일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희 씨. 우리 국민의 3대 질병의 하나가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아하. 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사망 원인, 3대 원인이 있는데 네. 이 통계 작성을 한 이후에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질병이 암입니다. 아이고.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 네. 암 환자가 지금 몇 명이냐면 네. 등록돼 있는 암 환자가 31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31만 명. 우리나라 택시 등록 대수가 24만 대예요. 야, 잠깐만. 그거보다 많아요. 야, 또 그렇게 비유하니까 또 지나가다 보면 우리 다 택시 몇 대 지나가는 거 계속 보잖아. 그럼 그분들이 다 그런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다. 근데 그거 아세요? 와. 택시는 24만 대가 동시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교대로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계속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보이는 택시 대수의 2배 정도의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유.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암도 굉장히 많아지고 네. 또 그 투병 생활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쵸. 정말 제대로 된 암보험을 가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데 자, 가입할 때 어떤 걸 좀 챙겨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챙기면 돼요.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다음에 내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챙기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질병을 알았는지 또 나한테 어떤 치료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입 조건이거든요. 아, 그래 치료력이.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네. 이런 것들을 잘 기억도 못하시고 또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질병 이력이나 치료 이력을 좀 말씀을 안 하셨을 경우에 네. 예. 혹시 잘못해서 부담보라고 하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암보험을 가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부담보라고 하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암보험을 오, 부담보 부담보. 알아요? 아직은 몰라요. 알아요? 물어볼까요? 이제 알게 돼. 물어볼까요? 오케이. 부담보 예, 부담스러워서 그걸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 또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부담보거든요. 과거 병력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위궤양이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다가 대장 용종을 제거했다든지 그럼 대장 이런 거는 그런 뭐 위암이라든가 대장암에 대한 위험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숨기고 보험을 가입을 하면 네. 보장을 안 해주겠죠. 근데 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잘못 가입하면 네. 그 부분 때문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사실 암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말씀을 해주셔도 정확하게 고지만 하면 또 전혀 지장이 없게 보험 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실직고 드리면은 저도 약간 혈압이 살짝 있어요. 네. 그 당뇨 전 단계라는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암보험 가입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해야죠. 예. 한번 그럼요. 암보험 가입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또 짚어가 주시니까 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 암 플랜과 간편 암 플랜 이런 것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뭡니까? 일반 플랜에서는 막 5년 이내에 뭐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 뭐 물어보고 5년 이내에 뭐 이제 7번 이상 치료 그리고 30일 이상 투약. 그러니까 이런 치료 행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간편 플랜에서는 5년 이내 암만 없으면 되고 2년 이내 입원 수술만 없으면 되고 뭐 병원 갔다 온 지 3개월만 지났으면 고지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병력 사항이 있고 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 없이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간편 플랜으로 보험 가입을 하면은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는 조금 더 비쌉니다.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부담보에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해줄 이유가 있겠냐고요. 이게 간편해지려면 대가를 치르기 좀 그렇구나. 해야 돼요. 그 대가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좀 비싸군요. 그러네. 그러면은 전문가님, 그 암이 재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암이 걸렸을 때도 혹시 암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치료가 끝난 후에 빨리 다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숫자를 몇 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네. 머리 아프시죠?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숫자가 2개 또는 3개밖에 안 나옵니다. 네.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 진단 소견이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질병이 생기거나 이런 거 없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면 암보험을 받아줍니다. 네. 예. 그리고 3,2는 그러면 뭘까요? 3개월은 똑같고. 2년 이내에 의사소견.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지니까 3일이 제일 비싸고 3위가 조금 싸고 자, 그다음에 325가 또 있어요. 오젓다리! 오젓다리! 그거 모자다리. 오젓다리 아닙니까? 자,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 거죠. 안 받아주시네요. 포정 좀 많네. 그렇죠? 네. 5는 5년 이내에 암이 발생을 했던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5년 이내에. 그러니까 3일, 3위, 그 다음에는 325가 조금 더 싸겠죠? 요즘에는 335가 또 나왔어요. 335. 예. 3개월. 3개월, 3년 이내 3년 입원 이내. 수술. 네. 5년. 5년 이내 암. 요게 없으면 또 가입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최소 5년이 지나야만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최단 1년만 지나면 1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337까지 나오겠는데요? 337까지. 네. 홍원. 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병에 걸렸던 적이 있어도 사실 그 암보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 뭐 우리 가족은 안 걸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수희 씨? 그쵸. 네. 사실 그건 장담 못 할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은 자만하는 맞아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그 가입이 된다고 해도 그냥 또 해주실 건 아니잖아요. 보장 내용 이런 것도 저희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은 내가 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한 금액이 그냥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암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소액만 지급받아서 속상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제 사례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우리 건강 검진 하다가 뭐 대장 내시경 할 수 있고요. 그럼요. 그러면서 용종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예, 조직 검사를 했더니 뭐 직장 유암종이라고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암 보험금을 신청을 합니다. 네. 보험회사에. 근데 일반암 진단금을 이제 3천만 원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3천만 원 기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300만 원밖에 못 받으셨어요. 300만 원밖에 못 받으셨어요. 공 하나가 줄었어요. 왜요? 큰 왜냐하면 충격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암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험회사마다 좀 다르나 봐요. 네네네. 그 표를 보시면은 예. 자 파란색의 그 갑상선암, 제자리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같은 암들을 모든 보험사에서는 유사암으로 분리를 합니다. 예, 암과 유사하다고 해서 일반암 진단금의 10%, 20% 이렇게 소액으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그냥 전부다라고 보시면 아, 되시는데 그게 좀 적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네. 근데 보험사마다 뭐 유사암 같은 경우도 한번 1,000만 원, 2,000만 원 크게 가입을 해주는 회사도 종종 있어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그런 건 좀 체크해 볼 만한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소외감도 발병률이 대체로 높은 암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보는데 자 이런 암들 평균 진단비 얼마 정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저쪽은 네네. 소외감 쪽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감은 그 대장 전막 내암과 뭐 유방암, 자궁암 같은 뭐 여자, 그다음 네. 남녀 생식기암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보통 일반암 진단금의 한 20%에서 40% 정도 다운된 금액으로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네. 또 저희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 또 그 든든하네요. 모든 보험사가 이렇게 소외감이 분리가 된 건 아니고요. 일부 보험사가 소외감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또 안 그런 보험사도 많습니다. 자, 유사암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을 네. 일반암으로 크게 주는 보험사도 있으니까 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것도 좋겠죠? 이거 꿀팁이네요. 왜냐면 사실 저렇게 암을 분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인간적이지 못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가 어떤 암이든 다 본인한테 그럼. 걸리면은 굉장히 청천벽력 날벼락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또 그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장비, 이 진단비를 크게 받아? 그러면은 월에 나가는 돈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물론 진단비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례해서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는 건 이거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제가 또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건강 쪽에서 또 보면은 암이 그냥 한 번만 걸리신 분도 물론 뭐 있으시지만 이게 와 3년 동안 뭐 대장암, 위암, 몸 다 걸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서워요. 네. 아니 진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걱정돼. 그럴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암 진단비 합리적으로 정하는 뭐 꿀팁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적 상황에 고려해서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좀 우리 두 분이서 생각을 하셨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최초 1회 암에 걸렸을 때 1억을 받는 것과 아니면 암에 걸리고 또 재진단 받아서 각각 5천 받는 거 뭐가 더 좋으세요? 이건 뭐 조사모사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네. 일단 처음 받았을 때 크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요. 나눠서 받았으면 나눠서. 좋겠어요. 우리 보험에서 보면은 최초 1회 안에 일반암 진단비도 있고 뭐 재진단암 진단비도 있고 뭐 2차 암 수술비, 항암 방사치료비, 암통원 정말 특약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최초 1회 안에 일반암 진단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1회 한 진단비요. 자, 재진단암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네. 일반암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재진단암 특약은 2만 원이 넘어갑니다.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네. 뭐 주변에 암 걸리신 분들 중에 계속 암에 재진단 받으신 분 보셨나요, 혹시? 확률은 있긴 하지만 네. 이게 확률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에 대한 모든 특약들 중에는 네. 일반암 진단비 1회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네. 가입을 해야 되는 아.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보험은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또 해주셨는데 영상으로도 봤지만 그 항암 치료라든지 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또 생활을 또 하셔야 되는데 생활을 겪을 수도 있으시니까요. 자 그럼 그런 점도 신경을 써서 또 가입을 또 해야 되는 부분 그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걱정을 해야 되는 3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 직후
직접 치료 비용이라고 해서요. 네. 그야말로 암 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 비용이 첫 번째로 들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요즘에는 암 진단을 받아도요. 워낙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생존하시는 분들이 70%가 넘어가요. 네. 그럼 다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면역 치료라던가 요양 치료 받으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 또 그런 거는 간접 치료라고 해서 또 실손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가 준비해야 될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소득의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쵸. 뭐 생활비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된 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사실 좀 치료하다 보면 고가의 그 비급여 부분도 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 좀 실손 의료비로 다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아, 질문이세요. 예리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슬기로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슬기로워지고 있어. 네, 나스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네네. 칭찬받았어. 그럼. 네. 네, 맞습니다. 비급여 치료 다 실손 의료비에서 그쵸. 감당이 안 되세요. 아, 이게 돼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실손 의료비만 믿고 계시면 정말 낭패를 보시는 게 그렇군요. 어떻게 실손 의료비는 네.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 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냐? 내가 내야 되는 돈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겠죠. 네. 그래서 비급여 치료가 많으면은 내야 되는 돈 지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간접 치료 비용도 실손 의료비에서 안 되세요.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날 뻔해. 실손 의료비만 믿고 있으면 안 맞아요. 되겠네요. 아, 그럼 이거. 도대체 암보험 도대체 어떻게 가입해야지 남들한테 내가 정말 잘 가입했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네. 진단비. 진단비. 자, 두 번째는 암 치료 특약.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치료 특약. 진단비는 그야말로 내가 암 진단만 받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예. 암 치료 특약은 제가 진짜 일타 강사잖아요. 네. 제가 논문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아, 논문 근거 네. 있어요. 1800년대에 이미 암 수술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 항암 방사선 요법이 진행되었다가 2000년도에 표적 항암 요법, 그리고 현재는 면역 치료와 호르몬 치료, 암의 치료 방법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 이유가 생명공학의 발달, 의료 기술의 발달이죠. 네. 결론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핫한 그런 치료 방법이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이 치료 특약들이 그냥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특약도 보장에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결론은 네. 보험을 가입하는 분의 연령대에 따라서 네. 암보험 유령이 다르다는 건데요. 먼저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 자, 치료 특약보다는 진단비. 앞으로 어떤 치료 특약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큰 한도로 구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진단비. 자, 두 번째는 유사암 진단비의 한도입니다. 왜냐, 요즘에는 굉장히 뭐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향후 20년, 30년 뒤에는 유사암의 진단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유사암의 한도를 크게 준비하시는 게 지금 젊은 층, 상대적으로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적정선의 암 진단비와 함께 치료 특약 중에서 조금 비싼 고가의 네. 요즘에는 그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그런 특약들이 새로 나왔어요. 네. 그런 특약을 좀 같이 구성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가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거 뭡니까? 표적 어떻게 뭐 네, 그야말로 그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는요. 예. 암 세포만 골라서 치료를 한다는 건데요. 암 세포만 골라서 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이런 머리도 빠지고 이런 부작용이 좀 덜어들겠죠. 덜해졌구나. 하지만 뭐냐? 비싸요.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별도의 특약으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이요. 이런 비용 때문에도 부담이 진짜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어야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뭐 이 수술비, 항암 치료비, 또 이 생활비까지 이거 다 감당하려면 이거 뭐 암 진단비 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기야? 잘 설명해 드릴게요. 네. 화내지 마시고요. 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암 치료비죠. 치료비. 도대체 암 치료하려면 얼마나 돈이 드느냐? 자, 가장 뭐 치료비가 크게 드는 암이 간암으로 한 6천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3천만 되세요. 원 정말 와 3천만 원 엄청 큰 돈인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치료비에 또 소득의 공백까지 해서 나의 소득 정도에 따라서 같이 진단비를 구성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또 주의사항. 암 진단비는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네.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먼저 면책 기간이 뭐냐면요. 암보험 가입한 다음에 바로 암 진단 받는다고 보험금 주지 않습니다.
어허. 9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면책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고요. 석 달이네요. 네네. 아. 또 감액 기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암보험 가입한 다음에 1년이나 2년 안에 암 진단을 받잖아요. 네. 그럼 암 진단금의 50%만 지급을 하는 50%만 지급을 하는 오!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 50%밖에 못 받아요? 타임.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꿀팁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슬기롭게 해주세요. 슬기롭게. 그렇죠. 그래서 암 보험의 뭐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은 회사마다 다 다르고요. 심지어는 회사마다.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는 상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요? 만약에 보험을 리모델링을 한다. 그럴 때는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공백이 생기지 않게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암보험을 들어야 제대로 된 암보험을 내가 든지 오늘 슬기로운 보험 생활에서 저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희 씨, 네. 보험료 폭탄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이게 저쪽에서도 이게 보험금이 폭탄처럼 나와서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주고받고 하거든요. 아, 거기도 그렇게. 아니 우리 속에서도 저기 얘기 많이 주고받고 아, 하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요. 네. 아니 이거 어떡하니 이거 보험금 폭탄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보험료 폭탄.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험금 동병상련이네요. 어떤 그런 느낌. 예.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이런 보험료 폭탄 지금 수지 씨도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 굉장히 문제 많다고 나 얘기하는데. 피하고 싶거든요. 네. 갱신형 보험이 있고 비갱신형 보험이 있어요. 네. 네. 갱신형은 지금 당장은 엄청 저렴해요. 근데 계속 보험료가 올라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비갱신형 보험은 지금 당장은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네. 근데 20년이든 30년이든 납입하면 끝나고 90세든 100세까지 내가 돈 안 내고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분은 어떤 보험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야. 다달이 뭐 조금씩 폭탄 맞는 게 좀 낫지. 피하고 싶다 않았습니까? 아니. 어? 100세까지는 보장이 되니까는. 갱신과 이 비갱신은 두 개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암보험에 내가 가입을 할 거야. 근데 거야. 비갱신으로 가입하면은 10만 원. 10만 원. 갱신으로 지금 가입하면 1만 원.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갱신 젊은 나이는 더 솔깃하네요, 그렇단 그죠? 말이에요. 근데 이 10만 원짜리는 20년만 내면 100세까지 무조건 보장을 받아요. 자, 근데 이 1만 원짜리로 예를 들어서 내가 갱신형 1만 원짜리로 가입을 하고 1년 있다 암에 걸렸어. 그러면 비갱신형으로 10만 원씩 1년 낸 것보다는 1만 원씩 1년 낸 게 덜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갱신형은 내가 빠르게 진단을 받으면은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갱신으로 갖고 있는데 60세, 70세, 80세가 될 때까지 암에 안 걸렸어. 네. 근데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 응. 막 70세 이상 넘어갔더니 보험료가 30만 원이 넘어가. 야, 그 스트레스 받아서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차라리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내가 비갱신 가입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이렇게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시고 좀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해야 된다. 전문가님, 네. 그 이게 갱신형이면은 이 몇 년 단위로 갱신이 되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처음 금액보다 얼마나 더 이게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것까지 아세요? 아, 이 대본에 써 있어가지고 미리 공부를 좀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되게 자세히 하시네. 네. 정확하시네요. 진짜. 확실하게 이제 네, 공부했죠. 알려주세요. 비갱신형 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암보험을 가입을 했다. 20년 납을 했다 그러면 2,400이 총 납입이죠. 근데 이제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하면 얼마예요? 지금은 저렴하지만 네. 이게 이제 100세까지 예를 들어서 유지를 했다 그러면 네. 한 3배에서 5배 이상을 낼 수가 있어요.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뭐 갱신형이 낫고 아니면은 뭐 또 어떤 상황에서는 비갱신형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젊은 연령일수록 비갱신형으로 좀 기본 바탕을 만들어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뭐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경제활동기잖아요. 네. 비갱신. 그런 식의 암의 진단을 받으면 내가 일을 못하는 이 경제적인 손해도 발생을 하니까 비갱신형 보험이 기본 바탕이 만들어져 있다. 너무 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그러면 갱신형으로 내가 추가 보장을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갱신을 추가로 가입하는 이런 플랜으로 가입을 하셔도 좋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뭐냐. 연령대가 좀 높으셔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5세 이상 60세 넘어가셨는데 그때.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근데
비갱신형은 너무 비싸. 막 보험료가 20만 원 이상 넘어가. 이런 경우에 네. 뭐 이 갱신이라는 거는 1년 갱신, 3년 갱신, 5년 갱신, 10년, 20년, 30년 갱신까지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 넘어가셨다 그러면 20년 갱신용으로 하면은 80세 때 한 번만 갱신하면 100세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갱신형 보험을 가성비 있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갱신형과 비갱신형 두 가지를 잘 선택하시게 되면은 보장을 또 넉넉히 받고 보험료도 저 넉넉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미 뭐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보시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보험 이야기, 어려웠던 보험이 쏙쏙 이해되는 슬기로운 보험 생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만나보는 톡톡 배달 왔습니다 코너인데요. 암 보험에 대한 관련된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맞춤형 보험 컨설팅까지 해주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몇 개월 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췌장암 진단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암이 발견됐고 고령이라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작에 검사도 받아보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미처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 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아버지께서 수술은 못하시지만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야 했고 입원할 때마다 검사비며 처치료에 간병인 비용까지 매번 적지 않은 비용들도 발생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더군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게 보험이라고 암보험 하나 들어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도 되고요. 저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긴 하지만 작년에 위궤양으로 한 달 정도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 이러다 암이라도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기본적인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이 있긴 하지만 암 진단금이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췌장암이요. 네. 진행이 많이 되고 나서야 이게 서서히 좀 맞아요. 알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다른 암도 그렇지만 사실 췌장암이 이 고통이 심하셨을 텐데 네. 우리 아버님 약해지지 마시고 힘내셔서 다시 네. 건강을 좀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갑자기 찾아온 그 아버님의 암으로 인해서 아드님도 굉장히 암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손보험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다고 해도 그 암 진단금이 그 1,000만 원이면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또 처치비, 검사비 하면 뭐 한 2, 3천 정도는 훌쩍 넘어가요. 들 훌쩍 텐데. 넘어가요. 네. 자, 전문가님들이 보실 땐 어떠신가요? 이제 아버님이 암이 생기셨으니까 가족력이 생긴 거고 네. 통계 자료를 보면 가족력이 있으면은 암 발병률이 2.7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게다가 또 지금 위궤양 치료력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위쪽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플랜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네. 앞 시간에 공부 많이 했잖아요. 네. 예. 이거를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 예. 이 위궤양 치료력이 있어도 위암까지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간편 암 플랜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추가해서 지금 연령 감안을 했을 때 한 7만 원대 정도로 준비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7만 원대면 월 납입 금액으로 비싼 편은 아닌가요? 보통 이제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40대이신 분들 뭐 평균 한 15만 원 전후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네. 암진단 특약이 가장 비싸고 하기 때문에 또 위궤양 치료력이 있는데도 보장이 되는 상품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뭐 생각은 듭니다. 플랜을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네. 암 진단비 이제 20년 나 100세 만기 비갱신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예. 일반암 진단비가 2천만 원. 이 일반암 진단비라는 거는 유사암, 아까 그 공부했던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요 네 가지만 빼고는 모든 암에 대해서 2천만 원으로 보장을 해주는 암보험이고요. 물론 이제 위궤양 치료력이 있어도 보장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암 수술비 별도로 500만 원을 이제 특약을 넣었는데
처음 할 때는 500만 원 받고 그 다음 수술할 때는 매회 100만 원씩 지급받는 형태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비가 각각 300만 원씩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72,539원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이 아드님도 보장도 받으면서 이 보험료 부담이 또 낮춰지니까는 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부님들 요 사실 40대 가장분들이 이 속병 없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가장분들이. 그쵸, 그쵸. 네. 요 우리가 또 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 당신 이 보험은 우리 수지가 든든하게 한배 챙겨볼게요. 든든하게 함께 챙겨볼게요. 평소에 이렇게 안 챙겨주니까 잘 더듬더듬거리잖아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됐는데. 저도 제 와이프가 있으니까 자기야, 나 당신 믿어. 이렇게 또 두 분 알콩달콩한 거 티를 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플랜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이번 코너는요, 슬기로운 보험 생활이 알려주는 솔루션 찬스입니다. 갈아탈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쓸모 있는 그런 보험 증권으로 이번에 갈아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갈아탈 때 지금이 기회,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 꼭 잡으세요. 수희 씨, 만약에 암에 관해서 여러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어떤 조건부터 따져 보실 겁니까? 저는 그 앞에서도 계속 뭐 부담보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보장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보장. 맞나요? 어떻게 전종현 전문가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암 진단비를 좀 강화를 하는 이 해결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사연을 주신 분, 이 기존 보험을 보면은 A생명보험에 20년 납 100세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이 보장 내용을 보면은 야, 보장 지금 암 진단비로 가입을 하셨는데 네. 맨 위에 보시면은 일반 사망 5천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하면 보험금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암에 대한 보장을 볼게요. 일반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에요. 자, 일반암이다 그러면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을 다 줘야 되는데 밑에 보면 이제 소외감, 유사암으로 분류된 게 있어요. 잠시만, 저거 그러네. 보시면 전립선암, 방광암도 남녀 확률 높은 암입니다. 그것도 지금 600만 원 돼 있고요. 대장 전막내암이 지금 100만 원으로 빠져 있다는 거는 뭐야? 그 건강검진에서 용종 제거했는데 암으로 발견됐다. 그러면은 대장 전막내암 따로 분류돼 있잖아요. 네. 암 진단비 3천만 원 안 주고 1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100만 띵! 100만 원 주고 그럼 끝나.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죠. 특이하고 좀 내용 잘 봐야겠네요. 이 A생명보험 지금 완벽하게 잘못 가입한 거다. 아하. 네. 자, 해결책은 기존의 생명보험사에 이렇게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전립선암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손해보험사에 이 유방암, 방광암, 자궁암, 전립선암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이 되는 플랜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일반암 진단비가 이제 3천만 원 네. 보상이 되고 전립선암 이쪽에 이제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예. 특정암으로 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립선암 진단이다 그러면 지금 3천이 아니라 또 5천이 되는 거예요. 오!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끔. 중복, 네. 중복 가능합니까? 야. 골라서 가입하는 암보험이 있다. 좀 이것도 가족력에 좀 대비를 할 때 좀 유리한 점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암보험은 이렇게 저희가 제시한 해결책처럼 모든 암 다 보장되는 유사암도 크게 보장이 되는 암보험으로 가셔야 된다. 지금 보시면은 1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완전히 이게 부담 없이 그냥 훅 떨어졌는데 보장은 또 너무 철저하게 잘 기가 받는단 막히네.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사망 보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분 제일 먼저 일반 사망 5천만 딱! 저 사망 딱! 이게 좀 그건 것 같아. 가장이면 사실 사망보험도 필요한 게 맞다라고는 하지만 생존 시 보장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몸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상태에서 보험료 조정이라든지 뭐 보장 혜택 이런 걸 좀 늘릴 수도 있는. 그럴 수 있... 방법이 있죠. 야, 오, 잘 찾아보면 지금 우리 있습니다. 생각한 거 다 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너무 신기해요, 지금. 말하는 맞는 대로. 말하는 대로 진짜 다 되고 있어요. 네. 기존에 병이 있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담보 조건으로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한 내 암보험 보장 점검은 필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보장 있겠는데요. 점검을 꼭 하십시오. 자, 부담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험 가입을 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알았던 병에 대해서 보장이 제외가 된다는 조건이죠. 네.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요? 네. 자, 보험 가입을 할 때
그 왼쪽 이제 유방에 섬유선정이라고 하죠. 물혹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크기를 추적 관찰하기 때문에 유방 전기관 부담보 조건으로 암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후에 오른쪽 유방에 물혹이 발견이 되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오른쪽 유방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암보험급 지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도 2년이 지났어요. 됩니다. 2년 지났어. 돼요. 땡! 안타까워서 어쩌죠? 지급이 안 되고요. 선생님. 네. 가슴은 하나예요. 콧구멍을 누가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 너는 따로따로 해야 합니까? 코라고 합니다. 네. 가슴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냐? 유방이라고 해서 유방 전기관 부담보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유방에 물혹이 있어서 이제 전체가 부담보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 보험 가입 당시에 오른쪽 유방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보장에서 제외가 된다고. 제외돼요? 네네. 또 그럴 수도 있네. 너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예. 다시 한번 내 보험에서 이렇게 부담보가 설정된 암보험 어떻게 해야지 걱정 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사례 하나 갖고 왔거든요. 예. 표 보시죠. 네. 자, 기존 보험을 보시면요. 일단은 생명보험사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고요. 네. 한 보험료는 7만 원 정도 되세요. 네. 자,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 암보험도 유방암과 생식기암은 2천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시네요. 네네. 한마디로 유방암 진단 시에는 2천만 원이 나간다는 건데 네. 이분 어떻게 가입을 했죠? 유방 정기관 부담보였죠. 아, 부담보 조건이 있군요. 네네. 유방에 대해서는 유방암 진단 받아도 보험금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근데 제가 아까 해결해드릴 수 있다고 했죠? 네네. 해결책 갖고 왔습니다. 자, 손해보험사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그 보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부담보 조건이 없습니다. 네. 또 여기에서 자, 일반암 진단비에 유방암이 분리가 되지 않는 보험금으로 3천만 원. 1천만 원 늘려드렸고요. 네. 예, 마찬가지 뭐 유사암 같은 경우도 기존의 500만 원에서 2배 각각 1천만 원 받을 수 있게 늘려드렸는데 이렇게 부담보 조건이 없으면 보험료가 더 비싸져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보험료는 오히려 한 3, 4천 원 오. 줄어드는 조건으로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이야, 이거 보험료도 지금 저렴해지고 부담보 조건이 아예 달라지는 거니까는 저렇게 리모델링하는 게 현명한 거겠네요. 그쵸. 보니까 당연하죠. 보험료 그렇- 줄고 네, 보장 내용 더 실속 있고 저걸 해야 되겠네요, 진짜. 네네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암보험 중에 이런 보험은 꼭 갈아탈 필요가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암보험을 갈아타면 암보험이 새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암보험은 그 감액 기간은 없는 상품이 있지만 면책 기간은 대부분 다 있거든요. 네. 90일 동안은 새로운 보장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네. 해지하고 다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잘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보장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네. 좀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생활에서 암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짚어봤는데요. 네. 암이 사실 무섭긴 하지만 그 보험 하나가 정말 아주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말씀씩만 더 첨언해 주신다면요. 표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네. 암은 무서운 질병. 암에 걸리면 절망. 절망. 잘못 준비하면 폭망. 절망, 폭망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임수연 전문가님. 네. 내가 가입한 암보험이 나를 지켜줄 암보험인지 아니면 나를 배신할 것인지 자,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이 필수이십니다. 전종윤 전문가님. 자, 유비무환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근심 걱정이 많으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암보험 증권 꼭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종윤 씨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럼 수지 씨 오늘 내용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이 다양한 암의 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가족력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거 혹은 뭐 지난 병력들 확인을 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좀 가입을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요 반성과 후회가 좀 밀려듭니다. 재설계 하시면서 남편분이랑 예. 또 가족분도 다 챙겨주시는 그럼요, 것도 당연하죠. 알뜰살뜰 살림꾼인 우리 수지 씨꼭 그렇죠. 하셔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알토란 같은 정말 든든한 보험 설계 하셔서 안전한 편안한 노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